안녕하세요. 김효빈 변호사입니다. 최근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서 우리 동강에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뵈었는데요. 많이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지하철 9호선 폭행녀 사건 많이 충격을 먹으셨을 것 같아요. 지하철 안에서 20대 여성이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내리치는 영상이 올라왔고요. 지금 국민청원까지도 제기된 큰 사건입니다. 영상 속 남성은 피를 흘리기도 했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죠. 우선은 이 사건은 크게 키워드를 뽑자면 핸드폰, 심신미약, 그리고 경찰백 이 세 가지가 아닐까 싶어요. 보도된 내용만 가지고 사건을 한번 구성해 본다면 문제되는 것은 핸드폰으로 피가 흘릴 정도로 상대방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형법상 특수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고요. 또 갖은 욕설을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모욕죄가 문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특수상해라는 거는 조금 낯설으실 수가 있는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면은 일반 상해죄보다도 더 가중처벌되는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.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이냐, 이거는 구체적인 상황마다 조금씩 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달라집니다. 위험한 물건을 정의를 해보자면 칼이나 총 이런 흉기는 아니지만 충분히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죽거나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하는데요.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유사한 사건으로 20대 여성이 하이힐을 가지고 만취 상태에서 지나가는 행인을 또 폭행해서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. 우리 하이힐을 한번 생각해보면 뒷굽이 굉장히 날카롭죠.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평소에 하이힐 신고 다니는 여성분들한테 흉기 신고 다닌다 이런 말은 하지 않지만 충분히 하이힐도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고요. 2020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아예 핸드폰 자체를 위험한 물건이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. 휴대폰으로 상대방의 머리나 어떤 얼굴 가격하면 충분히 살상력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거죠. 제가 한번 간단하게 예시를 보여드릴게요. 제가 봄을 맞이해서 아주 핑크핑크한 핸드폰 케이스를 장만했는데 상큼하죠? 근데 제가 이걸 이렇게 드는 순간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을까요? 이걸로 상대방의 머리를 친다, 상대방의 얼굴을 친다, 급소를 치는 순간 충분히 살상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.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. 결국 경찰의 백이라는 건 불공정 수사에 대한 우려가 어떤 표현이 된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경찰에서 불공정한 수사를 한다고 느끼거나 이유 없이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증거가 명백한데도 자꾸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 같지 않다. 그렇다면은 불공정 수사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요. 같은 팀인데 제 식구 감싸주기를 하지 않겠느냐 라는 의심을 할 수는 있으실 텐데 실제로 이의 신청을 할 때는 수사를 담당하는 그 경찰청의 상급 관서에다가 경찰서에다가 수사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감싸주기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요. 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.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경찰에서 검찰로 또 송치를 하고 그 다음에 법원에 기소를 해야 이제 가해자가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수사이의 신청도 하고 권익위원회도 신고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경찰이 사건을 종결시켜 버렸습니다. 그러면 우리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할 수 있는데 불송치 결정, 이건 부당하다라고 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요.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도 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백을 걱정할 만한 일은 현실적으로는 잘 일어나기 어렵습니다.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소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. 우선은 심신미약이라는 개념이 이제 많이 알려졌어요. 그래서 형법에서는 어떤 심신장애로 인해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이제 떨어질 때 부족할 때 심신미약이 인정되는데 심신미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처를 내려준다, 형을 감경해야 한다 이거는 아닙니다. 심신미약이 알려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2008년에 조두순 케이스 때문인 것 같은데 당시에 굉장히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이 감경되어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샀습니다. 그때는 2008년에는 형법에서
심신미약이면 형을 감경해야만 한다고 규정을 해놨기 때문이고, 지금은 2018년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법원의 재량에 따라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은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까지만 규정이 되어 있고요. 지금 우리가 보통 심신장애가 문제되는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 만취 상태 아니면 이제 조현병으로 인한 정신장애 상태가 대표적인데, 뭐 예를 들면 만취 상태라고 가정을 해볼 때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형사사건 전체를 봤을 때 어떤 만취를 이유로 심신미약이 인정돼서 형을 감경한다, 이거는 사실 그렇게 흔한 사례는 아닙니다. 오히려 이례적이기 때문에 언론에 많이 이슈가 되는 거고, 이 사건을 돌이켜보면 제가 이제 언론에서 본 바로는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내가 경찰의 백도 있고 우리 쌍방폭행이니까 뭐 이런 소위 말해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듯한 그런 표현까지도 하는데, 뭐 충분히 자기 방어 논리를 내세울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. 그렇다면은 심신미약까지 인정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랜만에 뵀었는데요. 저희 동강에서 많은 이제 사건들을 다루면서 우리 구독자분들, 또 미래의 구독자분들이 리얼마인드를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저희는 다음에 또 다시 만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